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현재 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젊은이들이 태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돌려달라고 시위 중인데요. 지난해 대비 5천억 원의 무역 적자를 보며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주요 언론인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40%의 태국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류층들의 안일함으로 여러 태국인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은 태국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태국의 상류층, 즉 하이소 계급의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하이소 계층의 사람들은 한국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국은 관광업,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며 하이소 계층의 사람들은 대대손손 큰 부를 물려받은 자들이기에 이들에게 한국의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크게 중요치 않게 여겨지죠. 실제로 태국은 외국 관광객 지출 금액이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 비중이 컸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상하며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로 줄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태국의 하이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대한민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가전제품 잘 만드는 나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 태국의 한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한 말인데요. 대한민국은 그저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런 하이소들의 이 오만함 때문에 최근 태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호텔에서 하이소들은 와인잔에 부딪히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장소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실 단순 파티가 아닌 태국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논하는 자리였죠. 그때 그룹의 바딘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기업 철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전 한국이 우습네요. 최근 한국으로 간 태국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국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적 차원에서 입국을 거부하였는데요. 하이소들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한국을 소국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이소들은 겉으로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듯 보았지만 그들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죠. 그들에겐 태국이 아시아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기술 몇 가지 잘 발달한 신흥국 중 하나였고 한국의 중요성을 생각지 못하죠. 그때 바로 한 젊은 경영가인 칸티가 한국 기업의 철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건설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철수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네 나이 때는 그런 사소한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 한국은 아직 멀었어. 우린 관광업이 있다. 태국에는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다른 나라의 자본도 넘쳐나고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걸세. 바딘이 그의 말을 끊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하이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칸티는 태국의 주요 산업,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았죠.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 경제의 주축이 된 지 오래고 특히 2023년에 삼성이나 SK 같은 거대 기업이 태국에 70억 달러, 9천억 규모의 투자를 하며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태국의 상류층들은 아직도 꿈에 젖어 살고 있던 겁니다. 칸티는 직감적으로 이 중요성을 인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통해 한국 기업의 태국 철수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 제조업까지 한국 기업이 하나둘씩 태국에서의 자본을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온라인 사이트인 판팁에서는 태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이소들은 여전히 태평한 태도를 보였죠. 과연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가? 고작 소국 따위가.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몇 달 후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태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며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커져갔죠.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태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하청업체나 협력사로 연결되었기에 한국 기업의 철수는 그들의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당황하며 새로운 해외 자본 유치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이 시점에서 하이소들의 자만심이 흔들립니다. 바딘이 급하게 주변 인사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밖에 나가니 젊은이들이 소리치더군. 하지만 여전히 그는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자본의 힘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야. 우리는 관광업도 탄탄해. 곧이어 바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업도 태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관광업의 비중 역시 GDP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손실입니다. 하이소들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그저 일시적인 변화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었으며 한국이 떠난다 한들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없이도 가능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방콕 시내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빌딩과 상업단지 프로젝트가 멈추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해도 5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죠. 한국 기업들의 철수와 함께 시작된 자본 이탈은 단순히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가져왔던 것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생산성 향상까지 여러 구조들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이슈까지 맞물려 태국 관광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한국인들 역시 태국으로 관광을 가지 않았고 태국 산업의 미래 전반이 흔들렸던 것이죠. 정부도 이 상황을 인지했지만 문제는 이미 깊게 퍼졌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태국이 믿던 관광업까지 힘이 빠지니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가고 말죠. 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던 중소기업이 무너져 내리니 상류층들에게도 하나둘씩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딘 회장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때 그는 정부의 주요 인사와 중앙은행 총재인 니란과 함께 긴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바딘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단순 한국 기업의 철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니란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철수하며 우리 경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벌써 5천억 적자야. 여러 관광지도 문을 닫았더군.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야. 일본에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나? 일본이랑 중국은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거야? 일본도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걸 보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것 같아. 하이소들은 그제서야 후회하죠. 이때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경제 위기, 한국 자본 철수, 오만한 하이소들의 선택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젊은이들이 태국을 향해 한국 기업을 돌려내라 라는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태국으로 와주세요.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며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를 동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태국이 유지해왔던 경제와 정치 구조가 흔들리며 사회 전반에 큰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딘 같은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일본과 중국 자본의 기대를 걸었지만 이때 태국의 밭 환율이 역사상 저점인 30원대까지 떨어지며 태국의 환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때 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0%대나 하락합니다. 태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긴급 대책 회의를 마련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죠. 바딘은 이 상황을 보고 그동안 본인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부 고위 간부, 왕실의 주요 인사, 상류층들을 모아 위기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과하고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바딘은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됐어 라고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태국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휘청거렸고 주위의 상류층들조차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으로 자본을 빼돌리는 중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도 한국 갈래! 태국의 젊은이들이 소리칩니다.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믿던 그들에게 태국 외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다시 한국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나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디는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오만이 태국 국민들과 기업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져 뉴스는 온통 바딘 그룹의 얘기로만 뒤덮였습니다. 왕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바딘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는데 사회에서 하이소를 혐오하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다시 방콕의 최고급 호텔인 탄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이소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웃음꽃이 피며 각자의 부를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매일 불안에 휩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태국 경제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40%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청년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자본을 다시 유치해와야 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이때 다시 칸티가 나섰다고 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하이소들 사이에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란 말이야? 우린 태국의 거대 기업이라고. 한국이 먼저 다가와야 해. 우린 태국이야. 이미 현실을 직시한 바딘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왕실도 뒤돌아섰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기업의 미래를 위해 협력을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결국 모두가 투표를 통해 칸티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이소들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바딘과 중앙은행 총재 니란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딘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태국을 버리고 점점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죠.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나 보네요. 한국 내 불법 체류자가 14만 명입니다. 끊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하이소들 때문에 현재 태국이 심각한 측면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이소들의 오만한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오게 됐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태국의 미래와 하이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같이 한국의 미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로 한국인의 단합력을 보여줍시다. 더 많은 해외 감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